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동수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92세가 되었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리 건강을 잃은 노인 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손주도 못 안아주고 마트도 못 가는 삶이 하루아침에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다리 건강을 잃은 많은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리 건강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제 60년 의료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에요. 작년에 제가 만난 78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진 뒤 6개월 만에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타박상이라 생각했던 사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박영수 씨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어요.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건가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건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활기찬 걸음으로 동네를 산책하는 건강한 노인과 지팡이와 보행기에 의존하는 노인이죠. 이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다리 건강 관리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다리 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제 나이가 92세인데도 아직도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은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다리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노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다리 건강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을 하는 환자들의 눈빛에는 항상 후회가 담겨 있었죠. 특히 다리 건강을 잃은 환자들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흔히 하는 몇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째,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히 줄어들긴 하지만 관리하지 않아서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죠. 제가 92세인데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 운동해도 효과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제 환자 중 85세 김영호 씨는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미루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어요. 그런데 3개월간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처음 진료 때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동네 공원을 3바퀴씩 돌 정도로 건강해지셨죠. 셋째, 걷기만 하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다리 근력을 충분히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 60년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다리는 무너집니다. 다리 근육은 여러분 몸의 기둥과 같아요. 이 기둥이 약해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리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관리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전신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다리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 시대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제 나이 92세가 되어서도 아직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매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근력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을 위한 습관을 지키며 하루 중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덕분에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다리 근력 운동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어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다리 근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다리 힘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이 운동법들은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제 환자 중 87세 이금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금자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해 왼쪽 다리와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죠? 눈빛이 초점을 잃은 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곧 소개해드릴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불과 8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지팡이만 짚고 혼자서 마트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보이는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제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손주들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4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죠. 일반 식탁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충분해요.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금자 할머니는 손을 짚고도 겨우 3번밖에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가셨죠? 그 인내와 끈기가 결국 할머니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서 스쿼트 하기입니다. 무릎과 허벅지 힘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벽에 등을 기대고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을 구부립니다.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죠.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걸음걸이를 안정시키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서 들었다가 내립니다. 이것을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 운동들을 매일 10분만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운동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과 붓기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리 건강에 있어서 근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의학적 사실입니다. 84세 김정희 여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퇴직 교사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서서 생활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편안히 쉬고 싶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다리 저림과 약간의 붓기만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심각한 정맥류와 혈전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희 여사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선생님, 다리를 절단해야 하나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사례를 통해 저는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김정희 여사에게 제가 알려드린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4가지 방법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그녀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김정희 여사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마치 20년이 젊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다리의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운동이죠.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김정희 여사는 TV를 볼 때마다 이 운동을 했습니다. 광고 시간마다 발목 펌프 운동을 했더니 저절로 습관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38-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차가운 발을 가진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김정희 여사는 매일 저녁 이 습관을 들였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 잠도 더 잘 오고 다리 저림도 줄었어요. 세 번째는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하루에 10-15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소파에 누워 팔걸이에 다리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간단히 실천할 수 있죠. 김정희 여사는 점심 식사 후 항상 이 자세로 10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김정희 여사는 손주에게 마사지를 부탁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고 다리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였죠.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김정희 여사는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6개월 후에는 이제 손주들이 따라오라고 소리칠 정도로 걸음이 빨라졌어요 라며 자랑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단순히 다리 저림과 붓기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심장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시작해 보세요. 김정희 여사처럼 마치 20년이 젊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다리 건강을 위한 영양과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되는 다리 건강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근력 운동과 혈액순환 개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영양과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영양 상태가 나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재료가 좋아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죠. 다리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제 환자 중 76세 박명자 여사는 평소 식사량이 적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내원하셨죠? 진료실에서 만난 그녀의 모습은 의기소침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더 안정감이 느껴져요. 라며 환하게 웃던 박명자 여사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에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멸치, 연어, 우유와 같은 식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고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 80세 환자 이철수 씨는 골절 후 회복이 더뎌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상태였죠. 선생님, 제가 실내에서만 지내다 보니 햇볕을 거의 안 쬐었네요. 비타민 D 보충과 함께 매일 오전 햇볕 쬐기를 시작한 후 그의 골밀도는 서서히 개선되었고 다리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셋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고구마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관절 통증과 근육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근육이 퇴화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일어나 3-5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서 있으면 다리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개선되죠.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전신순환을 방해합니다. 셋째, 편한 신발 신기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불편한 신발은 걸음걸이를 나쁘게 만들고 이는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전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다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3시간 동안의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리 건강 특별관리법과 흔한 증상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리 건강은 우리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근력 운동, 혈액순환, 영양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더 구체적인 증상별 대처법과 특별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6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다리 건강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무릎 통증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80%가 무릎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정민호 씨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의 표정에는 고통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계단은 포기했고 평지 걷기도 힘듭니다. 저는 정민호 씨에게 특별한 무릎 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10분간 무릎을 감싸고 저녁에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0분간 대주는 거죠.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냉찜질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운동 중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와 앉아서 다리 들기를 매일 꾸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셋째, 글루코사민과 오메가-3 같은 영양제 섭취를 권했습니다.
물론 이는 의사와 상담 후 개인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합니다. 3개월 후 정민호 씨가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통증도 반으로 줄었어요. 어제는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30분이나 했다니까요. 그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접하는 문제는 발 저림과 감각 저하입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말초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82세 김영숙 여사는 발 저림이 심해 걷기도 힘들어 내원하셨습니다. 발바닥이 항상 저리고 감각이 무뎌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못 느끼겠어요. 김영숙 여사에게 권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 마사지와 자극 운동입니다. 작은 공이나 마사지 롤러로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깔고 천천히 걷는 것이죠. 이것은 발 신경을 자극하고 감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타민 B 복합체 섭취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가 발 저림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영숙 여사는 6개월간 이런 관리법을 실천한 결과 발 감각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바닥에 장난감을 흘렸을 때 발로도 느낄 수 있어요. 넘어질 위험이 많이 줄었죠? 그녀의 행복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다리 경련과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보통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발생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하죠. 77세 이종철 씨는 거의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웠게요. 아내도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씨에게 제안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그네슘 섭취 증가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 예방에 중요한 미네랄로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둘째, 취침 전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밤 경련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는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어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종철 씨는 이런 관리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주 만에 밤 경련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아내와 저 모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리 건강에 있어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 관리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다리 건강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해야 노후에 풍요롭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리 건강 저축을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올바른 영양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는 체념을 버리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다리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92세인 저도 매일 실천하는 하루 10분 다리 건강 루틴도 공개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다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92세인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하루 10분 다리 건강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루틴은 시간대별로 나누어져 있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3분 루틴입니다. 첫째, 발목 돌리기를 양쪽 각 10회씩 합니다. 둘째,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쪽으로 밀었다가를 20회 반복합니다. 셋째, 무릎을 가슴으로 당겼다가 내리는 동작을 양쪽 각 5회씩 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 윤활액이 분비되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9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뻣뻣하고 화장실 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작은 변화에 대한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는 4분 근력 운동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10회, 벽에 기대서 스쿼트하기 10초 유지 5회, 발뒤꿈치 들기 10회, 앉아서 다리 들기 양쪽 각 5회를 수행합니다. 이 운동은 TV를 보면서도 요리를 하다가 잠시 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제 오랜 환자인 83세 김철수 씨는 이 4분 운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5번도 일어서기 힘들었는데 3주 만에 10번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는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받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했죠. 그 순간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녁에는 3분 스트레칭과 혈액순환 관리를 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을 각 20초씩 하고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다리를 높이 올려 혈액순환을 돕는 자세를 1분간 유지합니다. 이것은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81세 이미경 여사는 이 저녁 루틴을 시작한 후 밤에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을 설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수면 질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 10분 루틴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하루에 최소 30분은 걷도록 합니다. 꼭 한 번에 할 필요는 없고 10분씩 나누어도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에 조금씩이라도 섭취합니다. 넷째,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일어나서 잠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섯째, 자신의 상태를 매일 기록해 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92세 노인이자 60년 경력의 의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리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루틴을 실천하며 다리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손수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